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내용을 봤을 때, 난이도를 구분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막연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문제가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난이도를 구분하느냐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 난이도의 분석 개념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럼 뭐가 어려운 문제냐? 저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또는 아예 완전히 새로운 유형.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시공기사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를 한 번씩 훑고 가는 것도 양이 많은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 바로 그걸 인지를 하고 풀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새로운 출제 유형이다 하면 적응 안 되죠. 저도 쉽게 그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난이도 중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비교적 쉬운 문제가 있어요. 출제가 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유추가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 나중에 한번 119의 문제를 풀면서 그런 말씀을, 컴노 서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자, 제가 예전에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시스템 천장이었어요. 시스템 천장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문제가. 근데 저는 그 시스템 천장을 보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왜 풀었느냐? 자, 보세요. 천장은 천장인데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면 시스템마다는 천장이니까 일체화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천장을 쳐다봤어. 시험 칠 때. 거기 뭐가 있습니까? 덕이 있고, 소방 감지가 있고, 각종 이제 설비 디퓨저가 있겠지. 그게 일체화 됐다는 거지. 일체화 됐다는 것은 결국 모듈화 공법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모듈로 갖다 꼽았다는 이야기잖아. 뭐, 그렇게 답을 썼어요. 예. 뭐, 이게 제 자료 같습니다만은, 표준화된 어떤 객관화된 답보다 제 답이 더 좋은 것 같았어.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그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출제가 된 적이 없지만, 이렇게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 이렇게 유추해서 푸는 어떤 능력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현장 가서 갑자기 하늘에 빛이 떨어져서 내가 갑자기, 이렇게 힌트를 얻고 답을 쓴다. 이거, 그럴 일 없습니다. 예,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바라지 말고, 자기 늘 해왔던 것만 해서 쓸 수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누구라도 긴장을 합니다. 예, 긴장하지 않고 그냥 시험 치는 사람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다가 시험을 잘 쳐야 된다는 누구나의 그 부담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가 된 적이 없으나 비교적 쉬운 문제는 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그는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되었으나 풀기 어려운 문제 있어요. 출제된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 자체가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출제된 내용 자체에 대한 답이 양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종류를 일일이 거론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종류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종류는 알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장판지에 항상 이게 써놓고 그걸 암기된 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두 개를 빼거나 더 첨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출제되었지만 좀 사실 좀 이렇게 답을 쓰기 좀 곤란하다.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으면 표현하기 힘들거든. 근데 그런 것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문제가 뭐냐? 예, 뭐 여러분 예상했겠습니다만은 기출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 나왔던 문제를 어쨌든 책에서 가능하면 2,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예, 근데 특히 용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기본 그 문제 유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수 문제 있죠. 그래서 이제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서술 같은 경우에는 한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120문제를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런 120문제 필수 문제. 여기서 문제 나오면 그건 쉬운 문제야. 예, 문제 내용이,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계속 풀어왔겠고, 어떤 또 문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를 암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풀 수 있다 이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럼 사실 그 시험 못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어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300에서 한 500문제, 600문제 이 정도는 사실 어떤 기본 문제입니다. 용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오는 문제를 커버를 다 하겠다 싶으면 900문제가 좀 넘거든요. 920문제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는 1000문제 육박하죠. 지금 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거를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난이도 하라도 사실 난이도가 하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사 문제가 어렵습니다. 출제가 되었다는 그 죄 하나만으로 쉬운 문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 상중하에 대한 제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나눴어요. 이거는 내용에도 없고 제가 그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저희가 됐냐면 요렇게 엑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상중하예요. 그 다음에 20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4개 연도에 각각 3회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각각의 그 총계를 내고 전체 4개 연도에 총계를 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멀리 안 가고 용어만 봅시다. 맨 앞에 있는 용어 상중한데 5, 4, 4. 그 다음에 4, 5, 4, 5. 4, 4, 5, 2, 5, 6. 벌써 눈치챘어요? 한 번 더 해볼까? 서술은 4, 8, 6. 4, 4, 5. 5, 7, 6. 4, 7, 7. 눈치챘죠? 예. 2019년부터 22년까지 내용만 봤을 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계속 문제가 쉬워졌습니다. 예,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보면 아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코로나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해야 될 시기였고요. 학원에서도 수업이 잘 진행도 안 됐고, 예, 근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나도 혼자 공부를 해내기가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출제를 좀 쉽게 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022년하고 지나가는 2022년, 21년은 요 두 개 해보다도 훨씬 더 좀 쉽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더 쉬워질 것이냐? 아쉽게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합격의 여부를 떠나서 봤을 때는 어렵고 쉽고는 두 가지 요소거든요. 하나는 문제를 쉽게 내느냐, 어렵게 내느냐. 하나는 합격자를 많이 배출해 주느냐, 적게 배출해 주느냐. 그 두 가지 요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쉽더라도 합격자를 적게 배출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요소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서 보다시피 출제 문제가 좀 더 쉬운 문제가 많아지는 패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봐도 70명 전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인원수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칠 때 좀 고생을 덜 했다, 더 했다. 뭐, 요 정도 차원이지, 2019년도에 합격하신 분은 실력이 출중한 분이고, 2022년 합격하면 출정하지 못하고 좀 그렇다.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다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문제 출제에 대한 상중하로 봤을 때는 19년부터 22년까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문제 좀 이렇게 평이하게 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가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끊어가지고 크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녹색으로 된 부분은 뭐냐면 이걸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용어가 전체 몇 문제씩 나왔고 그게 몇 %이고 그걸 13문제로 치환했을 경우에 몇 문제씩 나오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운 문제 몇 문제, 중간 문제 몇 문제, 쉬운 문제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13개 문제 중에. 요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단 말이에요. 소술도 마찬가지고, 소술도 18개 문제 중에 이번에 회가 나온다면 몇 %니까 몇 문제 나올 거고, 몇 문제 나올 거고, 몇 문제 나올 거고. 이거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까지 데이터를 좀, 찾아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좀 키워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을 보시면, 소술 문제 상중하입니다. 544. 근데 여기 보면 364, 517. 117의 문제가 유명한 문제거든요. 요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예, 처음 보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5문제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보니까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6문제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가. 근데 뭐, 이거는 좀 사람과 다를 수 있다 해서 내가 5문제 줄인 건데, 그렇고. 그 다음에 119에도 5문제 나왔죠. 오히려 이때는, 쉬운 문제가 7문제 나왔고요. 이때는 쉬운 문제 4문제 나왔어요. 즉, 여기가 좀 더 어려웠겠죠. 117회가. 근데 118에 보면 364니까 요거는 중간 정도 되는 문제가 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중요한 건 용어 문제만 가지고 일단은 보면 이게 우리가 13개 문제 중에 3개를 빼고 10문제를 골라서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10문제는 써야 되는 거예요. 9문제 쓰면 합산 점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합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9문제에서 합격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못 믿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10문제 안 쓰면 합격 못 합니다. 11문제 쓰면 11문제부터는 채점에서 빠지죠. 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봅시다. 이 2개 중하를 합치니까 8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려운 문제 5문제 중에 2문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는 중하가 10문제네요. 3문제는 요거는 버릴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위 3문제가 아니라 4문제, 5문제 될 수도 있거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10문제를 맞춰지니까 평범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19회 8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2문제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1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까 내가 상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문제를 했잖아. 처음 보는 문제를 2문제를 갖고 와 쓰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119의 사례를 볼 때, 그러니까 2019년도 사례를 볼 때 내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이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해에 운이 좋아서 10문제가 아는 문제 나왔다면 정말 다행인데 보통 7, 8문제 정도 외에는 적게는 한두 문제, 많게는 3, 4문제 이상은 찍어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문제 정도 이상 이하 정도는 그 모르는 문제 중에 눈치를 보고 답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를 내가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동영상 후미 말미쯤에 가시면 제가 챕터 4번 장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시스템 거푸집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나름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거 갑자기 시험 현장에서 내가 들었는데 그대로 해보겠다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소에 좀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합격이 조금 늦으신 분들이 보면 요게 준비가 안 돼. 예. 공부는 고마고마했어. 근데 이게 마지막에 시간도 못 내고 또 시험 치는 당일날 이게 그런 약간의 인기응변이 약하다 보니까 막 그 고민을 못 넣는 거야. 그러니 합격이 안 되는 거지. 예. 내가 오늘 그 동영상을 좀 이렇게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셔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보셨거나 많이 떨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아세요. 예. 어쨌든, 떨어지신 분들 빨리 합격하셔야 되니까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 보니까 2019년 합계가, 용어, 전체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예. 요거 나중에 퍼센트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445. 벌써 5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4문제 줄었죠. 444니까. 벌써 줄었잖아.
이미 용어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줄기 시작하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쉽게 가는 거지. 서술을 볼게요. 666. 예. 좋습니다. 좋은 숫자네. 675. 그 다음에 756. 뒤에 가면 갈수록, 이거는 22가 서술이 좀 어려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술은, 용어는 쉬워진 반면에 서술이 좀 어렵게 나왔던 122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때 여러 문제가 굉장히 좀 그렇게 나왔네요. 용어는 좀 쓸만했어. 서술은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 그런 어떤 결과로. 이게 하나만 가지고 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교 대상이 많으니까 그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전후 좌우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 앞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쉽게 출제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냥 예전에 시험 쳐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지 앞으로 시험 문제가 계속 쉽게 출제되니 그리 아십시오. 그냥 극심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이런 뜻이 절대 아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공부 계속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까?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험 쳐보거나 출제 경향이 과거나 짚어보고 내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생각해 보고 그걸 한번 참조를 해라. 이런 차원이지. 다른 뜻 아닙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년 볼게요. 445, 337, 238. 자, 여기서 보면 21년, 22년이 좀 쉽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1년도도 조금 더 이제 계속 쉽게 나왔는데 제가 늘 말했던 용어 문제 337 나왔습니다. 예. 가장 제가 이때까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337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337 박수 그게 나오거든. 그게 뭐냐 337 합치면 뭐야 13이잖아. 그러니까 뭐냐 어려운 문제 항상 3문제 그 다음에 중간 문제 3문제 쉬운 문제 7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통상적인 제가 아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337이 됐든 그 다음에 346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간 문제와 쉬운 문제가 용어, 그러니까 난이도 중하 문제가 합치면 보통 10문제 또는 9문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7, 8문제가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는 나머지가 뭡니까? 5문제, 4문제에서 5문제 이상이 뭐예요? 어려운 문제니까 골라와야 되거든.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좀, 20년보다는 좀 더 수월해졌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내용을 보면 256 바로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256 346 보이세요? 용어만 그렇습니다. 자, 서술은 477 387 288 바로 보이죠. 그러니까 숫자는 거짓말 못하거든. 쉬운 문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337 용어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337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서술은 어려운 문제보다는 중간하고 이게 하 문제가 좀 비슷하게 나와서 그렇게 좀 나왔는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면, 제가 이제 강의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지금 출제위원을 만난 지가 그분을 만난 지가 벌써 한 10년쯤 됐네요. 근데 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학원 수업을 하기 직전이었거든. 그래갖고 그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등산을 가게 된 적이 있어요. 초면이라서 저도 좀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맥주도 몇 개 이제 사들고 올라가가지고, 그분 이제 그 당시 대학 교수님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하면서 내가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십니까? 보니까 가끔씩은, 어떤 경우에는 논문에서 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내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용어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예. 심지어는 루나 콘크리트 같은 거 있죠. 제가 그 당시 시험 칠 때는 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루나 콘크리트는 달나라에 가서 흙을 갖고 와가지고 콘크리트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달달한 문제도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이제 여쭤봤더니, 대학 교수님이 정색을 하더라고. 기분 좋게 맥주 한잔 하다가. 그러더니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소신이찬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건축시공기술사만이 기술자가 아니다. 기술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기술자다. 근데 그분들의 전체적인 기술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낼 필요가 있다면 소신 있게 낼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문제되면, 특히 용어 같은 경우, 그 같은 13개 중에 3개를 버리고, 나머지 소설은 6개 중에 2개를 버리니까, 시험 답을 안 쓰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자한테 그런 뭐 소신있게 문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소신점 이야기였어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할 말을 못 하겠거든요. 예, 반박을 못 했어요. 예, 그래서 출제가 어렵게 나와도 어쩔 수 없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지.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당시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시거나 시작하시는 분, 또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사가, 건축시공기술사가 다른 기술사들에 비해서 합격률도 많고 뽑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 시험이 다른 기술사 시험에 비해서 굉장히 쉽거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제가 한번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사기위원들을 다 묶어봤어, 내가. 예, 묶어가지고 해봤더니, 전체 용어가 156개 문제 중에 41개, 45개, 시험 문제가 70개 나왔어요. 소술은 216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52문제가 어려운 문제, 85문제가 가운데 문제, 그 다음에 쉬운 문제가 79문제예요. 자, 그럼 퍼센트로 나눌 수 있잖아. 계산해 봤습니다. 상, 중, 하로 나올 때 26%, 29%, 45%예요. 그리고 소술은 24%, 39%, 37%. 자, 중요한 거는 소술이든 용어든 소술이든 어려운 문제는 25% 내입니다. 여기가 26%, 24%니까. 즉, 4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예. 4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봐요. 즉, 무슨 말이야? 아까 기준에 뭐야? 완전 이렇게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 나오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중하는 좀 이렇게 아마 해마다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하지만, 예, 그래 돼 있고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요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회당, 이게 13문제로 내가 치환을 해봤거든요? 3문제, 4문제, 6문제야. 제가 늘 얘기해, 3, 3, 7. 딱 그건 아니지만, 3, 4, 6이지. 그러면, 아까 3, 3, 7 그 법칙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 4, 6 두 개 합친 게 10문제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다. 용어가. 그 무슨 말이야? 새로운 문제 3문제 나온다, 이거야. 그럼 각오를 하고 푸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3문제든 뭐 3, 7이든 4, 6이든 일단 여기서 만들어지는 중하 문제가 1문제잖아. 요거는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예. 가능한 여기서 해결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갖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문제들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제되었던 문제, 그리고 출제되지 않았던 비교적 쉬운 문제 있죠? 요거는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13개 중 쭉 봤을 때 뭐야? 완전하게 새로운 문제인데 모르겠어. 이건 감이 안 와. 그 문제를 3개는 제낄 수가 있어.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되는 거지. 어차피 10개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시험 문제 딱 봤을 때 숨이 콱 막히잖아. 나 처음에 시험 칠 때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예. 이거 솔직히 내 말은 반밖에 모르겠더라고. 예. 근데 이게 뭐, 숨이 콱 막히더라고. 그래갖고, 어쩌지 하면서 시험 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아가 벌써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어쨌든 보면, 10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전히 어렵게 나와서 새롭게 보이는 감이 안 오는 문제 3문제 빼고는 나오면 다 풀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풀어야 되는 상황이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신 감 잡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문제도 보면 25%니까, 회당 보면, 18문제 나오잖아요. 3, 6, 18이니까 2, 3, 4교시에 6문제 나오니까,
그럼 4문제, 7문제, 7문제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거 비슷하게 나오거든.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중간 문제하고 쉬운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는 항상 4문제 정도 나와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강건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어려운 4문제가 골고루 2교시, 3교시, 4교시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2문제가 갑자기 2교시에 갑자기 다 나올 수 있다고. 심지어는 3문제 정도가. 네, 그때는 그 교시 자체가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물론, 이걸 취합을 해가 합칠 때는 이렇게 점수를 합히기 때문에, 또 평균을 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좀 한 교시가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다른 2, 3, 4교시, 예를 들어서 2교시에서 어려운 문제 나와서 좀 망했어. 근데 3교시, 4교시에서 좀 쉬운 문제 나와서 점수 올려놨어. 그렇게 하더라도, 점수를 깎을 때, 그래 안 깎거든. 점수를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즉, 무슨 말이냐면, 그 교시마다 어느 정도 방어 점수가 필요해요.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 방어 점수는 굳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160점대는 좀 쉽지 않습니다. 180점이 우리가 3으로 나누면 60이니까 180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160점대는 좀 힘들어요. 170점대는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교시, 3교시, 4교시를 봤을 때 한 교시는 160점대가 170점대가 나오고, 나는 다른 2교시는 무조건 180을 2개가 넘겨야 거기서 빠지는 점수를 커버할 수 있어요. 점수 빠지는 거는 훅 빠지거든. 그러니까, 180점에서 조금 더 주지, 185, 187, 189 이렇게 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물론 190점대 받고 200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력이 고만고만한데 185, 6, 1 안 줘요. 182나 1을 주지.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점수 떨어지는 거 푹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건 얼마 안 올라가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한 교시에서 떨어지면 2교시에서 커버를 해야 된다고. 그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시에서 완전 폭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잖아. 그럼 2교시에도 건져낼 방법이 없어. 나머지 그럼 용어에서 그 점수를 건져 올려야 돼. 그러니까 2교시에서 106점대가 하나 나왔어. 그럼 1교시, 3교시, 4교시가 다 180 이상 점수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190점대 이상 나와야 돼. 이 전략이라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어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시니까 이렇게 딱딱딱 그래서 337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용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한 교시에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 2문제 이상 나와버렸다. 이러면 어떻게든 그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왜? 나만 그 교시에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번트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안타 칠 자신도 없어. 홈런은 고사하고 안타 칠 자신도 없어. 그럼 어떻게? 뒤돌아서 나올 거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 번트 대고 나와야지. 즉, 4개, 6개 문제 중에 이게 4개를 골랐는데 그 고른 문제도 그 4개 문제 중에 2개도 어려운 문제였어.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요거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2019년도 문제풀이 하면서 드리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어려운 문제 교시라고 판단되면, 다른 교시가 보다도 어려울 거라 판단을 하고, 일단은, 마음을 추스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문제 교시가 어렵다면, 나만 어려운 게 다른 사람도 어렵잖아요. 여기에 뭘 하셔야 되느냐?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4문제를 다 못 쓰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10페이지씩 써야 되는데 그걸 2페이지나 2페이지 반씩 쓰는 사람이 있어. 요것만 지켜도 돼. 그게 4문제를 푸는데, 의외에 푸는데 시간 내 풀고 3페이지 썼다. 그러면 일단은 선방을 한 거야. 아마 내 말 맞을걸?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렇게 선방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야? 안타 칠 자신은 번트대가 나오는 거지. 어쨌든 내하든 어디든 공을 굴러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일대로 뛰고 올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이번에 어렵다 이러고 그때부터는 폼만 접고 일어나고 내가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1교시 때 내가 첫 번째 시험 칠 때 정말 학원에 잘하는 분이 제 대각선에 앉았어요. 그 사람 1교시 학점 마치고 집 가더라고. 그럼 손목이 아프다 이러면서 그때 1교시 어렵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죄송하지만 영원히 못 봤습니다. 그 뒤로. 예. 그 뒤로 제가 시험을 한두 번 더 쳤었는데, 예. 그래, 했는데, 영원히 못 봤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옷은 등산복 입었지, 배낭은 맸지, 어디가? 예. 친구 불러가지고, 휴대폰, 날 좋고, 이게 좋은데, 내 등산하러 왔는데 너무 좋더라. 트레킹 너무 좋아. 시험 친다고 시험처럼 왔다는 말도 안 하고, 여기 근처에 막걸리 집 있다. 막걸리 한잔 할까? 일한다니까. 예? 그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예. 그 자기한테도 안 좋은 거야, 데미지가.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면, 일단은 딱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안타 못 칠 것 같으면 뻔따라 치고 나온다. 어떻게? 시간 내에 내 문제를 맞춘다. 첫 번째. 두 번째, 내 문제를 다수대, 가능하면 2페이지 반이 하는 3페이지를 써서 나온다. 그렇게 하면 점수 나와요. 예. 몇 점대는 안 나와? 160점대는 안 나와. 예. 170점대가 답이 완전 산으로 가더라도 170점대 나올 수 있다고. 예. 다른 사람이 못 썼기 때문에 상대적인 게 있거든. 운이 좋으면 180 넘을 수도 있어. 그래, 진짜로. 예. 그럼 모르는 거야. 예. 그렇게 가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분명히 이번 수업은 분명히 오랫동안 합격을 원하시는 분들을 때문에 하는 거니까 평소에 안 했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니까 요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을 보시면 결론을 좀 지어서 정리를 해서 좀 4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출문제, 쉬운 문제죠. 이 문제는 어떻게든 출제 사례가 많은 기출문제는 반드시 준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기출문제 중에 한 번 출제된 문제가 있고, 3번, 4번 출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3번, 4번 출제된 문제는 언제든지 나와도 문제가 전혀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출제가 한 번 된 문제는 그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영원히 다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출문제 때 몇 번 나왔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검증된 문제라는 얘기거든. 그건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골라서 정말 좋은 기본 문제. 무슨 말이냐면 기본 문제라는 것이 문제 하나를 말하는 게 그 문제 하나를 풀면 여러 개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키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외워야 돼요. 좋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답을 써서 자기만의 답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우리 A3 답안지 있잖아. 거기다가 답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 그 좋은 답을 이기적에 베껴와. 내가 봐도 이거는 180점이 아니라 190점짜리 나와. 그걸 달달달 외워야 돼. 그런 문제는. 챕터당 적게는 5개에서 많게 10개 나오거든? 그러면 챕터가 10개 챕터 넘잖아요. 모든 챕터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5, 60개 나와요. 예. 그럼 5, 60개 문제는 외워야 돼. 그 이제 기본 문제 반 정도 될 거야. 우리가 아까 120문제를 했으니까. 그 기본적인 반 정도는 내가 A3를 해가지고 외우고 있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든든합니다. 예, 시험치가 겁이 안 나. 왜?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용기가 세고 겁이 안 나.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이제 시험장 앉아가다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자,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 문제는 나만의 답안지를 작성해서, 예. 아니면 다른 사람 답안지 좋은데 이게 안 헤어지거든. 그게 나만의 답안지 작성해서 안 필요하다. 예. 기술자 시험은 그런 게 아니고요. 사법고시도 그렇게 칩니다. 사법고시도 좋은 문제는 다 외워요, 애들이. 다 그렇게 외워서 들어가요. 외운 고시에 나왔잖아요. 합격하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그래 한 거야. 대통령이 그랬다 하더라고. 외운 것 중에 그저께 봤는데 외웠대. 그 시험에서 나왔대. 합격했대. 그거야. 예, 기술자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고. 예, 좋은 문제는 그냥 외워야 돼요. 예. 툭 치면 저저저 떨어지게. 그래 놓고 심지어는 뭐야? 25분 만에 쓰는 게 아니고 20분 만에 써보는 기라. 그것도 4페이지를. 그럼 합격이야. 예, 그런 문제만 한 3, 4개 나왔다. 그럼 합격이야. 점수가 떨어질 리가 없어. 지금 공부하신다고 이걸 보시는 분인데 그런 경험을 하시면 이제 합격인 거야. 예, 안 됐기 때문에 합격이 아닌 거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쉬운 문제. 예, 쉬운 문제는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쉬운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이 채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채택하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폐기말뚝 있잖아. 예.
그 문제 나오면 다 채택하거든. 답을 다 받아봐. 받아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쇠석 빼먹은 사람이 있고, 고리 빼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 위에다가 단면 그려놓고 가로 세로 5cm잖아. 거기다가 평면까지 그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는 밑에 비교표까지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 당연히 나는 잘 썼다고, 예? 그렇게 시험처럼 으스으스가 나오지. 다른 사람 더 잘 썼어. 예. 거기다 쉬운 문제를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마치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이게 10발 쏴야 되는데 나는 거기다가 12발 쏴 있다고 근데 의기양양 오는 사람 똑같다니까. 어떤 사람은 두 발인가 돼 있어. 무슨 말이야? 10발 쐈는데 두 군데 다 그냥 관통했다는 거지. 그걸 아주 인수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 쉬운 문제는 더 긴장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이런 쉬운 문제는 미리 준비된 답을 그대로 써야 돼요. 근데 아는 거 대로 쭉 썼잖아. 근데 그 몇 개 빠뜨리거든. 그러면 점수가 퍽 떨어집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차별해서 고득점을 얻기 힘들면, 잘 보세요. 답안을 빨리 작성해서 다른 문제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한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차별해서 고득점 힘들면 쉬운 문제잖아. 그럼 빨리 작성해서 그래서 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교시가 문제는 10문제 풀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풀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몇 문제일지도 몰라. 뭐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내가 차별화 전략을 한다. 근데 그 들어와서 하면 그 시간에 딱 맞춰. 근데 그게 아주 좀 하잖아. 그러면 내가 시간을 모자라면 여기서 빨리 끝내야 돼. 쉬운 문제라고 해서 답을 썼는데도 좋은 답도 아니고 시간 다 흘렀다. 떨어지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알아요. 그러니까 웃지만 마시고,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 실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가 그래서 떨어졌구나. 이해할 거야. 예. 떨어지는 길을 가신 거야. 예, 합격의 길이 아니라. 그게 떨어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때는 어떻게 보냐. 어려운 문제는 모두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긴장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두고 목표 답안 작성 시간을 세워 답안 작성해.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풀겠다고 붙잡고 늘어져가 25분짜리를 30분, 35분을 써요. 그러면 다른 답을 쓸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거기서 점수 벌 걸 또 까먹는 거야. 예. 그냥 빰 맞은데 또 맞는 기억입니다. 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는 내가 완전히 못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 시간 내에 쓰는 거야. 목표 시간을. 25분이다. 25분 딱 그것만 지켜. 그리고 그 분량 3편을 어떻게든 채워놔. 그러면 선방한 거야. 모든 사람의 문제를 알고 풀 수가 없어요. 예. 그 연습을 했느냐 아니냐. 저는 그 연습해서 합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 칠 때부터 그 학원 원장이랑 교수님이 다 알았어요. 예. 두 번째 칠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알았어. 그거 왜 떨어졌냐? 이게 준비가 안 됐거든. 시험 치는 전략이 준비가 안 되니까 시험장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한번 텀을, 그때 내 충격이 컸거든요. 분명히 준비가 됐는데? 왜 떨어지지? 이러던 거야. 그러니까, 이러다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지. 내가 왜 떨어지나 분석을 해봤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가 떨어져서 분석했던 내용을, 예전에 했던 내용을, 대책에서 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제 경험이 다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요건 아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새로운 문제. 요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문제. 새로운 문제는 실제로 문제 지문을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문제를 봤는데 새로운 문제야. 알고 보니까 그 문제였어요. 딱 그래서 물을 탁 치는 거야. 이미 버스 지나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범위의 문제인지 장판지를 구슬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책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책이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5개를 묶어놓고 그 똑같은 풀이는 똑같아. 예, 이상만이 책을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이게 아니라 그 문제 내용이 똑같은 문제 내용인데도 문자들이 다 틀려요. 글자들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문제라고. 여러분이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이거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저조차도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 보는 문제인데, 나중에 이야기하면, 그 문제구나. 이래야 되는 거야. 저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 현장 하면 진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아는 문제인데도 쓰기 힘든데 문제를 조금 이게 단어를 바꾼다지도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딘지는 몰라. 그래서 장판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는 마법지다 뭐 이래 하시는데 다 좋아. 굳이 뭐 다 좋은데 그 주소지를 찾아가야 돼. 이 문제는 토공사 문제지 어느 문제 그 문제가 이렇게 가야지.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그게 문제가 잘 모르고 그쪽 문제를 찝었어, 주소지를. 쓰다 보면 나중에 무슨 문제지 이해가 돼. 그러고 답이 좀 바뀌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인 경우에는 실제로 새로운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게 오인한 문제인지부터 판단해 보셔야 돼요.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에 공부하실 때는 하나의 문제만 지문을 주지 말고 다른 문제를 줬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겠다고 공부를 하시고 또 그렇게 나온 책이 있기 때문에 학원은 그런 책이 있더라고. 저는 학원 책을 다 사봤기 때문에 그 보시면 그렇게 해서 평소에 조금씩 봐두시면 됩니다. 그 평소 습관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이게 쨍하고 이렇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출제 가치가 높은 문제다. 무슨 말이야?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출제 가치가 없는 문제로 한 시험 삼아 내보는 출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을 작성해라. 자, 아까 내가 시스템 천정 이야기 했잖아요. 시스템 천정이 좋으니까 문제를 냈지, 시스템 천정 문제가 되거나 이거 쓸 필요 없으면 문제 못 냅니다. 그러면 시스템, 벌써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천정 천정 쳐다봤어. 거기다가 어떻게, 좋잖아. 그럼 좋아 가는 거야. 이래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기술하는 게 그게 좋은 게 단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자, 어떤 제도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법률, 제도, 지침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법 이런 거는, 시방서의 표준화 및 이렇게 상세한 그렇게 매뉴얼이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그러고 단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러면 채점자가 거기에 끄덕이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거든. 좋은 쪽을 쓰는 거야. 긍정적으로. 그게 요령이라고. 아까 말했듯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10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10문제 말고, 내가 8문제, 7문제 밖에 몰라. 그럼 2-3문제를 내가 아는 척 없어야 된다고. 그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은 오히려 점수를 더 받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거기 점수를 까고 가니까 벌써 거기서 점차가 크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게 예를 들어 공법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걸 가는 건 좋은 쪽이고요. 어떤 현상 같은 경우에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많습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새로운 보는 현상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주의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안 좋은 현상이 많고, 나머지 공법이나 안 좋은 공법을 왜 시험 문제 내?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안 좋은 제도를 왜 문제 내? 검증된 제도를 문제 내거든요. 알아야 될 제도? 이거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새로운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시험 전략을 짤 때 어떤 마음가짐을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그런 상황과 시츄에이션을 연출해 만드셔야 돼요. 저는 그 연습을 좀 해보니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 시험 칠 때. 이번에 내가 이제 어디가 시험 쳤는데 컴퓨터로 시험 쳐요. 내가 세상에 컴퓨터로 시험 치는데도 이렇게 손이 떠는 거 처음 봤어. 저 긴장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긴장을 좀 덜 합니다. 근데 세상에나 손으로 쓰는 거를 계속 시험 치고 그리는 것도 해봤는데 컴퓨터로 찍는데도 손이 떨려. 마우스로 해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속으로. 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연석제가 이게 뜨는구나. 웃었다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2번, 3번 연습을 해두면, 긴장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시험을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요 시간까지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출제 유형별 또는 출제 난이도별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봤을 때 이제 거기서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막 시험을 쳤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외람된 말씀인데 좀 무모하게 시험 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공부는 정말 그 정규 강의에서 얻는 그런 그러니까 체계화되고 되는 어떤 지식의 정보, 체계가 중요한 건데 그것만 가지고 시험 치기에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 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시험이라는 고비를 좀 넘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못 넘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 생각보다. 그럼 저는 이제 가끔 수업을 해보면서 옛날에 저반 수업할 때는 학교점 워낙 많이 나왔는데 어떨 때는 학교에서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자꾸 생각해보면 수업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진짜 좀 이게 수준이 낮나? 이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준비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차이가 났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수업을 준비를 했을 때 그 신문을 스크립에서 받았어요. 소장님한테.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의 성적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합격률이 90% 넘었어요. 10명 중에 9명이 합격했어. 예. 한 반에.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른 반에서, 다른 텀에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분위기가 그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 양도 좀 더 줄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자꾸 빠지게 되다 보니까 허점이 생기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느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막 아주 잘했다, 이런 말보다는, 인원이 적든 많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봤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로소 오늘 조금 이게 그런 양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공부 자체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험, 답안 연습 많이 하시고. 근데도 불구하고 요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요까지만 좀 이렇게 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슈화된 문제를 어떤 문제들이 나와서 그게 출제가 돼 있는지 한번 출제 개형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